대법원 2024년 2월 8일 선고 2018-2006-899 등 판결 사건명 임금 등 1. 임금 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 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자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지급 대상 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지급 대상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근무 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 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 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 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 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4.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포괄임금제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재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재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5.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때에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의 효력, 무효 및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통상임금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시간 수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통상임금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시간 수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각 요소별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7. 효일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9. 근로기준법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시간은 한 주간 기준 근로시간 및 한 주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8. 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단체 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됨을 들어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4년 2월 8일 선고 2021다 206356 판결 사건명 예금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소액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이 소액 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예금주인 채무자 및 그 증명 방법. 이때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지 여부. 소극.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하고 9. 민사집행법 시행령 2019년 3월 5일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금융결제원 등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 예금 계좌의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 채권이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년 2월 8일 선고 2023-259-26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 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 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 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 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 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 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가는 해당 법 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 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법 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 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 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2. 유동화 전문 회사가 여유 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 유동화 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 무효. 9.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9.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유동화 전문 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유동화 전문 회사가 제22조에 의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2호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 유동화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 자금을 투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자산 유동화법은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 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 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1조 자산 유동화 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를 제한한 위 조항의 취지는 유동화 증권 상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유동화 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9. 자산 유동화법은 자산 유동화 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 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제19조 제2항 이러한 9.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은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4년 2월 15일 선고 2019-208-72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타인의 지시를 받는 자는 민법 제195조에 따른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집합투자업자인 갑 주식회사의 운용 지시에 따라 신탁회사인 을은행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인 병주식회사 등이 피해를 입자 병회사 등이 갑회사, 을은행 및 갑회사와 체결한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건물에 관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정주식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정회사는 갑회사의 점유를 돕기 위한 점유 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갑회사와 을은행은 위 건물의 주차장 천장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화재와 관련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3.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도 위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이하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 실화책임법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실화책임법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된다. 4.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인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 신탁의 효력 발생 요건. 등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인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투자신탁재산의 취득, 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므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유한책임 신탁의 등기가 없는 이상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 신탁으로서의 효력도 없다. 대법원 2024년 2월 15일 선고 2019-238-640 판결 사건명 대상 청구의 소 수익자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대체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 지체로 인한 전보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수익자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대체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 지체로 인한 전보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은 원칙적으로 취소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취소와 원상 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407조. 그러므로 수익자의 원상 회복 의무 불이행이 취소 채권자에게 가지는 의미는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이 채권자에게 가지는 의미와 같지 않다. 또한 본래의 채무 이행은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에 가름하여 이루어지는 전보 배상과 규범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사회행위 취소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원물 반환 의무의 이행과 민법 제395조에 따른 취소 채권자에 대한 전보 배상이 언제나 규범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사회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과 관련하여 민법 제39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국면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회행위 취소 및 원상 회복 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 회복으로서 사회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사회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하나여만 허용된다. 한편 사회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 청구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가액배상 청구와 소송물을 달리하기는 하나 본래 채무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원물 반환에 가름하여 취소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라는 점, 이러한 청구를 쉽게 허용할 경우 원물 반환 원칙이나 채권자 평등 원칙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가액 배상 청구와 공통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보 배상 청구는 가액 배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채무자가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능일 때 그에 가름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대체물 인도 의무의 집행 불능을 이유로 그에 가름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확정된 대체물 인도 의무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넷째, 취소 채권자가 원물 반환에 가름하여 금전을 지급받을 경우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이미 가액배상과 관련하여 현행 채권자 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이고 전보배상의 제한적 허용으로 인하여 새롭게 창출되는 결과는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그 이익을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보다 상위에 있다. 그러므로 대체물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조달하여 인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 반환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대체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 집행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익자에게 사해 행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기보다는 전보배상의 형태로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대법원 2024년 2월 15일 선고 2019다 272-404 판결 사건명 보증 채무금 1.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법률 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내용,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출 신용보증계약의 약관에는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위 조항 등의 주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관하여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병은행이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갑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거래 관련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자인 을 회사에 대출하였다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갑공사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갑공사가 병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위 약관 조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은 사후적 손실 방지 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를 사전적 주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 위 약관 조항 위반으로 갑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2월 15일 선고 2023다 272-883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 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적극.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 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 방법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방법. 각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중복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 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을 상법 제672조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 이하 무보험 자동차 특약보험이라고 한다. 무보험 자동차 특약보험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 자동차 특약보험 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 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 보험 금액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금 지급 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각 보험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보험자는 그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다. 이때 피보험자는 여러 보험자 중 한 보험자에게 그 보험 금액 한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보험자는 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는 다른 보험자에게 그 부담 부분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672조 제1항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각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중복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 2. 자동차 보험 구상금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 협정과 그 시행 규약에 따른 중복보험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이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는 중복보험자 간에 이루어지는 구상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 적극.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 보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 구상금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 협정과 그 시행 규약은 중복보험의 경우 선처리사,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복수의 협정회사 중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보험금을 우선하여 지급한 협정회사, 선처리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후처리사,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복수의 협정회사 중 선처리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 후처리사에 그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구상은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는 중복 보험자 간에 이루어지는 구상의 성격을 가진다. 3.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 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 이루어진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변제 주체인 채무자 또는 제3자 및
이러한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람.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그 급부는 비체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급부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주체가 청구할 수 있다. 변제는 채무자 외에 제3자도 할 수 있는데 민법 제469조 참조. 이행 보조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로 취급된다. 민법 제391조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 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각각 변제의 주체로서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자신이 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 대법원 2024년 2월 15일 선고 2023-295442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 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 수익권 자체를 대세적,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 소극 및 그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토지 인도 청구 등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 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금반원이나 실내 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 이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수인해야 함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 수익권 자체를 대세적, 확정적으로 상실한 것은 아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제한 법리의 관련성에 비추어 보면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비롯하여 다음에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토지 소유자나 그 승계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금반원이나 실내 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 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을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법리이므로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법치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2. 갑이 사정받은 토지가 분할됨과 동시에 분할된 일부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도로로 사용되다가 을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을이 병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병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및 그 상속인들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갑 및 그 상속인들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을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2월 15일자 2023-7226 결정. 사건명 특별대리인 선임.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의 수소법원. 본안 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이해관계인 등은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 여기서 특별 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수소법원은 본안 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